네, 안녕하세요. 우아한 세계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이종원 회계사입니다, 여러분.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또 똑같은 얘기를 이제 지속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인 건데요. 네. 지난 시간이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이제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후관리 요건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자산 처분하는 데 있어서 분할로 들어오면은 좀 쉽다.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고, 네. 오늘은 이제 지분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압상속 공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7년 동안 그 상속인은 지분이 절대 감소하면 안 돼요. 네. 이거를 진짜 7년 동안 깜빡하고 나서 올해 기업 가치 낮아졌으니까 증여를 한다든지 외부에 또는 투자자가 와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렇죠. 매각을 한다든지 네. 예상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러한 사건들이 그러면은 네네.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분할은 어쨌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라고 아예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요건 자체가 가압상속 공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다 이렇게 네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가압상속 공제 자체는 아버지가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체에서 스타트를 끊어도 되는 부분인 거고, 네. 또 분할 같은 케이스에서는 아버지가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사실 분할을 해도 쪼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 그런 분들은 할 수 없냐? 제가 전문 영역이 그거 아닙니까? 항암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수술을 하는데 전이가 2기, 3기로 가버리면 수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암을 해서 사이즈를 다운시킨 다음에 절개를 해서 수술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분할도 마찬가지다. 분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네. 분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또 다음 장에서 한번 또 얘기 나누시죠. 네네. 자, 업종 변경 관련해서도 제한이 있네요. 근데 저 업종 변경이라는 게 사실 중분류 외 업종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변경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저게 말 그대로 업종이 변경된다 그러면은 다른 것도 당연히 변경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업이랑 관련돼 있던 자산들, 네. 그렇죠? 뭔가 처분하고 새로 구입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족쇄를 7년 동안 채워놓는 거기 때문에 업종 변경 관련 제한을 예상으로 풀어줬다 한들 네.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에 가깝다라는 그렇죠. 게 저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업 상속도 마찬가지고 승계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결국에는 2세가 경영을 잘해서 그 토대로 더 성장하면 가장 좋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분할도 하고 합병을 하는 이유가 아들이 능력이 좋다고 아들한테 돈을 줘서 아니면은 거래처를 줘서 자 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이렇게 쫙 한번 밀어줄게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좀 아마추어적인. 그렇죠. 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네. 증여세의 아예 포괄적인 부분으로 들어와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주변에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아무도 안 걸렸는데? 안 걸렸다는 것은 아직 현재 네네.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상한 이제- 세무사님이 항상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문제가 되자마자 과세관청이 바로 나올 이유는 없다. 어. 가만히 놔두면 세금이 따블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질문을 하세요. 네. 국가가 어떻게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시간을 묵혀놓다가 이렇게 네. 하는 건 너무 배신행위 아니냐. 네.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줬으면은 그쵸.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데 법은 그렇지 않죠. 저는 가장 큰 이유는 국세 행정력의 한계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절세하는 방법이 뭐라고 항상 저희가 홍보를 하시잖아요. 네네. 세무사에서. 네. 좋은 세무사를 두는 것이 가장 절세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대리인으로서 국세 행정력이 닿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입지 않게 도와드리는 부분이 저희의 가장 큰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얘기가 흘렀는데 네, 제자리로 돌아와서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네. 그 옛날의 방식처럼 회사 하나 설립해주고 그쵸. 그렇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가면 위험할 수 있다. 그건 누구나 단순히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바로 걸리죠. 앞으로는 네. 분할이다. 분할입니다. 분할 중에서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만 저희가 선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분할은 일단은 어쨌든 그 사업용도 종료일까지만 유지를 시켜주시면 되니까 그렇죠. 사실 저기서 얘기를 안 한 부분이 괄호를 열고 제가 굳이 적는다면은 새로운 추가적인 사업도 얼마든지 추가시킬 수 있음. 맞습니다. 네. 굉장히 다 합법적인 부분이다라는 거를 강조해 그렇죠. 드리고요. 분할이랑 합병은 네. 굉장히 기업의 그런
경영 활동을 좀 자유롭게 증전시켜주기 위해서 어쨌든 도입된 제도라는 거. 장려하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죠. 다음으로 가시죠. 네. 자, 고용유지 요건 이 네.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물건들은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 있어라 그러면 있는 거고 네네네. 저기 있어라 그러면 있는 건데 네. 이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진짜 제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단은 기업 분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어쨌든 기업 분할 경우에는 최대 1년만 유지를 하면 된다. 그렇죠. 즉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분할 등기 1개월 전에 해당 사업 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만 그 등기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12월 31일까지만 80% 이상만 재직을 하면은 네. 적격 분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주지만 가업상속 공제일 때는 이게 네.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7년.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회사가 망해서 네. 사실 고용 유지도 안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세금 낼 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 유명한 그 홍상수 감독님이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업상속 공제 받을 때는 7년 동안 제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저희 사업체가. 그쵸? 맞습니다. 근데 진짜 중소기업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대기업들도 지금 막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판국에 네네. 코로나 같은 일 한 번 더 터지면은 저 80% 이상 유지한다는 거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죠.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7년 동안 임금 상승률이 매년 한 5% 정도는 상승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럼 7년이면 35%가 상승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환장하는 거죠. 7년 동안 쉬지 않고 네. 계속 회사를 키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우상향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업상속을 포기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분할과 관련해서는 어렵지 않게 기사는 찾아보실 수 있지만 재벌들이 좀 소위 말하는 나쁜 짓을 한다 뭐 이런 거에 사실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기사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 순효과는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군으로 가게 되면 사실 세무조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언론이 더 무서운 거고 그쵸.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그쵸. 이쪽 파트가 훨씬 무서운 거지 세금이야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쵸. 근데 중소기업은 얘기가 달라요. 그렇죠. 뭐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기사가 무섭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세금이 무섭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 한 푼이라도 내 자식한테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면은 어찌됐든 위에 기업들이 했던 방식을 착안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국세청이 이 중소기업들은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다 했었을 때에 나중에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해야 되고 조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상당히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시죠. 네. 자,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일반적으로 사업 부문이 하나일 거예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네.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시다 보면은 보통 두 개의 사업 부문을 갖고 계신데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유지를 하고 있거나 약간 기울고 있을 거고 네. 하나는 우상향하는 사업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분할을 통해서 어떤 거 같아 나의 2세, 나의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지는 이미 설계가 나오셨을 거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분 관계를 또 나중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또 이거를 정리하는데 또 돈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즉 세금이 발생하지 세금이죠. 않을지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인데 이거는 사실 별도로 상담 필요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겠습니다.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네. 결국에는 분할로 이제 쪼개져서 이제 별도 법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별도 법인들에 해당하는 주식 가치가 이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케이스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부에 있었던 역사를 그대로 끌고 와서 주식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어떤 케이스에서는 저희가 하는 방법으로 주식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근데 절대로 법을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합병 얘기할 때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할은 쪼개는 거잖아요. 합병은 붙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쪼갰는데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네. 하면 됩니까? 다시 붙여야 다시 붙이면 됩니다. 네. 근데 붙이려고 봤더니 얘랑 붙이기가 싫어. 그쵸. 그럼 누구랑 붙이면 됩니까? 다른 애랑. 다른 애랑 붙이면 됩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죠. 나는 이 사업부가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봐서 네.
이제 정점에 있을 때 이제 정상에서 내려와야 된다. 정점인 사업부를 별도로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M&A 전략에서 좀 유효한 전략에 통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합병 시간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세금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분할에도 세금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법인세하고 그러면 소득세가 어떻게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이쪽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상속세하고 증여세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내야 되는 거를 가장 최근에 얼만큼 내는 방법으로 나누면서 회사도 나누고 모든 거를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개별 위험을 좀 분산시키는 네네.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일단 맞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면은 저희가 이제 뭐 합병, 음. 분할, 네. 그리고 뭐 막간을 이용해서 인수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드렸었고 그렇죠. 나중에는 굉장히 뭐 교환이라는 어떤 뭐 이전이라든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한번 다루지 그렇죠. 않을까. 네. 생각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또 재밌는 부분 또 많이 네네네. 또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이종원 회계사였습니다. 네.